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맨델의 유전 원리 두 번째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맨델의 유전 원리 중에 첫 번째 우열의 원리, 두 번째 분리의 법칙,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난 학습을 잘 따라와 주신 다음에 이번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활동 첫 번째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한 가지의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를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열의 원리, 즉 순종 두 개의 순종의 그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대립 형질을 갖고 있는 순종 두 개를 타가수분, 교배하였을 때 잡종 1대, 즉 자손 1대를 얻었을 때 그 표현되는 형질은 우성이었다. 우성 형질이 표현되었고 유전자에는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열의 원리였고요. 그리고 잡종인 자손 1대를 자가수분하였을 때 그때 형질이 1대에는 나오지 않았던 형질이 다시 나왔었어요. 그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감수분열에 의해서 생식세포에는 그 유전자가 분리되어서 들어갔다라는 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독립의 법칙을 공부할 건데 이때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 형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지난 시간엔 완두 C의 색깔이 잘 안 됐네. 노란색이었냐 혹은 초록색이었냐를 가지고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름졌냐 아니면은 둥그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때 노란색이 우성이었고요. 둥근 모양이 우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각기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는, 즉 두 가지의 형질을 동시에 한 완두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형태의 유전이 보여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버이는요, 둥글고 노란색이에요. 즉 둥글기 때문에 라지 R을 쓸 거고요. 노란색이기 때문에 라지 Y를 쓸 거예요. 자, 우성인 경우에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지 R, 라지 Y를 쓸 거고요. 반대로 순종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콩은요. 스몰 r, 주름졌기 때문에 스몰 r, 그 다음에 초록색이기 때문에 스몰 y를 쓸 거예요. 이렇게 열성에 대해서는 열성 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생식세포는 여기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발생한다는 게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어버이의 생식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요. 자, 이 내용은 바로 감수분열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수분열 내용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한 세포에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유전자가 존재해요. 자, 이때 요 주황색 두 개는 상동염색체라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요 초록색 두 개도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상동염색체는 각각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초록색도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버이의 유전자가 생식세포로 감수분열에 의해서, 즉 생식세포 분열, 감수분열 과정을 거치면 이 상동염색체가 서로 분리되어서 들어가요. 자, 분리될 때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주황색 두 개 중에 하나, 초록색 유전자 두 개 중에 하나, 염색체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 염색 분체 중에 하나를 어떤 걸 골라도 항상 라지 R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염색 분체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어쨌든 라지 Y밖에 없죠.
따라서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 어버이로부터는 생식세포는 항상 라지 R, 라지 Y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를 가지고 있는 어버이, 순종, 주름지구, 초록색인 완두콩에서 나오는 생식세포 또한 주황색 염색체 중에 하나, 그러면 스몰 r밖에 없고 어떤 걸 골라도 스몰 r밖에 없고 그 다음에 초록색 염색체 중에 하나 또 골라도 어떤 걸 골라도 항상 스몰 y밖에 없겠죠. 따라서 생식세포는 항상 스몰 r, 스몰 y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라지 r, 라지 y 혹은 스몰 r, 스몰 y밖에 안 만들어졌고 이 두 개가 타가수분, 두 개가 다른 거죠. 유전자형이 다르죠. 그 두 개가 만나요. 만나서 교배해요. 교배했다, 만났다, 수정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자손 1대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콩이 태어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전자형이 다르기 때문에 잡종이라고 써놨고요. 이 자손 1대는 지금 보시면 둥글고 노란색이라 돼 있어요. 자, 둥근 건 라지 R이고 노란색인 거는 라지 Y죠. 즉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를 교배하였을 때 그 자손에게 표현되는 것은 우성인 것만 표현이 된다. 따라서 얘는 우열의 원리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자손 1대를 자가수분할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교배합니다. 그것이 자가수분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자가수분을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생식세포가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자손 1대의 생식세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손 1대의 유전자 구성을 보면은 엄마한테 하나, 자, 즉 둥근 완두콩에게 받은 거 라지 R 하나, 주름진 완두콩에게서 받은 스몰 r 하나를 갖고 있고요. 얘는 완두콩 모양에 대한 형질이죠. 그 다음에 둥글고 노란, 즉 라지 Y를 노란색인 완두콩으로부터 라지 Y 염색체를 받은 거죠. 유전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초록색인 완두콩으로부터는 스몰 Y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색깔에 대한 염색체가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구성이 된 겁니다. 각각 어버이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된 거를 다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얘네가 쪼개지는데요. 이때는 쪼개지는 것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거 보면은 나는 주황색 중에 라지 R만 들어갔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런데 라지 R만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초록색의 선택권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첫 번째는 라지 Y, 노란색이냐, 두 번째는 스몰 y, 초록색이냐라고 결정이 되죠.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주황색의 염색체를 나는 라지 R 말고 나는 스몰 R을 선택할 거야 라고 보면은 스몰 R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록색을 선택할 케이스가 2가지가 나와요. 초록색 염색체가 바로 나는 노란색을 선택할 거야 라지 Y, 나는 초록색 유전자를 받을 거야 스몰 y,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케이스가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4가지 모두 다 생식세포가 될 수 있는 구성인 거죠. 그래서 이 파너트 사각형을 보시면 이 생식세포에 이렇게 4가지 구성이 보이시나요?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4가지 구성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상단에 쓰는 것 또한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생식세포 또한 구성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를 조합해서 쓰면은 라지 R, 라지 Y 이렇게 조합해서 쓰면은 다음과 같이 만나는 케이스마다 다 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손 2대는 총 16개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16개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두씨의 색깔에 대한 표현형의 비를 볼게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다시 완두씨 색깔에 대한 표현형의 비, 즉 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색깔을 쓰라는 거예요.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노란색, 다른 하나는 초록색이었죠. 즉 노란색 대 초록색은 몇 대 몇 비율로 나왔나 한번 개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은 하나, 아이고 너무 크다, 그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색깔만 봤을 때 총 몇 개가 나왔어요? 12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을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2개 대 4개 하면은 사로 약분해주면은 3대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닌가요? 노란색 대 초록색은 3대 1이 나온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리의 법칙을 배웠을 때 나왔던 수치였어요. 오, 다시 보니 반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완두씨 모양에 대한 표현형의 비를 볼 건데 이때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때는 둥근형, 둥근 모양 대 주름진 모양을 비교하여서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둥근 모양을 골라보면은 둥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찬가지로 12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름진 것을 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4로 약분해주면은 3대 1이 나옵니다. 자, 이 수치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측에 나와 있는 예시를 봤을 때 둥근 모양 대 주름진 모양의 표현형의 비는 3대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라? 이상하다. 멘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초록색, 노란색, 즉 완두씨 색깔에 대한 형질, 이거 말고 완두씨 색깔에 대한 형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두씨의 모양에 대한 형질이 동시에 있는데 왜 서로 영향을 안 주지? 왜 이 수치가 변하질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유전자형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너가 있던 없던 신경을 안 쓴다. 나는 나대로 가겠다. 라는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나요? 바로 얘네 둘의 영향을 서로 안 준다는 것을 알고 이 내용이 바로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멘델은 다음과 같이 독립의 법칙인 문장을 제안을 했었어요. 독립의 법칙을 제안을 했었어요.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뜻으로 독립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때 완두씨 색깔과 모형에 대한 유전자형의 비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아. 지금 깨달았어. 미안해. 이거 유전자형의 비로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치, 얘들아?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지금 깨달았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얘를 뭐라고 바꿔주냐면요. 동시에 이제 표현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개가 동시에 유전되니까 두 개가 섞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콩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주름지고 노란색 딴 색으로 써야지. 노란색인 완두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구별할 거예요. 그 표현형의 비를 한번 우리가 얘네를 개수를 찾아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글고 노란 거 찾아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친 것 중에 노란색인 거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둥글고 초록색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둥글고 주름진 걸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3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인 걸 찾았을 땐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는 only 하나, 딱 하나, 맨 마지막 거 1개가 존재해요. 자, 얘는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2가지의 형질이 나타나는 거 동시에 유전되었을 때 각각의 표현형의 비는 9대 3대 3대 1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두씨 색깔과 모양에 대한 2개의 형질이 동시에 유전됐을 때 표현형의 비는 9대 3대 3대 1이 나오고, 각각의 형질에 대한 표현형의 비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3대 1, 3대 1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것을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 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활동 2번째, 멘델의 유전 원리의 의의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멘델의 유전 원리는 방금 배웠다시피 첫 번째 우열의 원리, 2개의 대립 형질에 대한 각각의 순종의 완두콩을 교배하였을 때 자손 1대에서는 우성 형질만 표현되더라. 그것이 바로 우열의 원리였고요. 2번째, 얘네가 다시 자손 1대를 자가수분하여 자손 2대를 얻었을 때 자손 1대에 볼 수 없었던 형질이 나타났고, 그 이유를 분석하여 보았더니 대립유전자가 감수분열에 의해서 생식세포로 각각 분리되어서 들어간다. 즉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형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전자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그때 2개의 형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되더라 라는 것이 바로 독립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열, 분리,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 멘델이 3가지의 유전 원리를 준 것은 바로 유전 법칙의 기초를 다진 거예요. 얘네가 다 맞고 얘네가 진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멘델의 실험 자체가 이제 기반이 된 거죠. 유전학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법, 수학적 분석법을 통해서 생물학을 객관적 과학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생물은 그냥 관찰해서 이런 거야, 사람 눈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관찰에 의해서 이제 과학이 지식이 쌓였다면, 이 멘델의 유전 원리를 이제 멘델이 이렇게 유전 실험을 함으로써 얘네를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객관적 언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이란 것을 통해서 얘네를 기술했기 때문에 생물학 또한 이제는 객관적 과학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질이 예전에는 물감처럼 뒤섞여서 유전되는구나, 나는 엄마 아빠 반반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중간 단계처럼 이렇게 유전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있고 걔네가 꼭 섞여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노란색 콩과 초록색 콩을 교배하였을 때 그 중간 색깔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유전 원리를 설명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멘델은 유전자의 존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유전인자라고 표현했죠. 유전자의 존재는 그 이후에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설명이 됐던 거고, 멘델은 이렇게 유전인자라고 불렀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유전자라고 부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전 원리를 설명했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런 멘델의 유전 원리도 항상 진리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당연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한계점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유전인데요. 아까 물감처럼 섞여서 유전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라는 내용이 약간 중간 유전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과 같이 자손 1대에서 부모의 중간 형질이 나오는데요. 이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을 보시면 어버이는 붉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생식세포 이제 R, W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서 교배해서 타가 수분해서 만났을 때 둘 중에 만약에 빨강색이 나왔으면 빨강색이 우성이고 흰색이 열성일 텐데, 빨강색이랑 흰색을 섞은 듯한 바로 핑크색, 분홍색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어버이의 두 개의 형질이 딱 섞여서 중간의 형질이 나왔다.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열이 없이 중간 유전이, 우열의 원리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열은 법칙이 될 수 없었고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유전이 된다, 중간 형질이 나온다라는 예시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거 중간 유전이 이런 거고 저거 생식세포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은요, 한 염색체 안에는 아까 선생님이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Y 이런 식으로 염색체마다 한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듯이 표현을 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염색체 안에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 T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전자들이 존재하더라. 한 쌍이 아니더라. 여러 개 쌍이더라. 이런 것이 이제 다인자 유전이고요. 얘네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조금 배우던가 아니면 거의 대학교 가서 많이 다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 꼭 멘델이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 멘델이 말했던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은 유전 법칙의 기초를 마련했고 유전학의 기초구나, 얘가 시작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멘델의 유전 실험을 통해서 멘델의 유전 원리를 배우셨는데요. 멘델의 유전 원리 3가지 우리 시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행평가 안내입니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 실험 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표현형 혹은 유전자형 둘 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둥글게 혹은 주름지게, 아니면 라지 Y, 라지 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그걸 분석하는 것을 선생님이 직접 수행평가, 서술형평가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퍼네트 사각형에 채우시는 걸 연습을 꼭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믿는다? 얘들아.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등교했을 때 바로 첫 시간에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 각각의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써져 있는 내용은 설명 이해하라고 한 거니까요. 주로 보시는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 혹은 형성평가에 있는 그림을 꼭 봐주시기 바랄게요. 안녕!